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볼테지 DC-DC 벅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벅 컨버터는 난 아이솔레이션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C-DC 컨버터의 회로 방식인데요. 벅 컨버터의 주 목적은 AC 전압을 낮은 DC 전압으로 변환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일반적인 디자인 목적은 하이 퍼포먼스와 로 코스트 구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웨비나에서 페어차일드의 하이볼테지 벅 스위치 솔루션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을 줄이는 방법, FSL3의 벤치마킹, 디자인 프로시저, 디자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홈 어플라이언스의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의 보조전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스마트 미터링의 보조전원, 세 번째로 팬 컨트롤의 보조전원에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볼테지 벅 스위치는 그 밖의 어플리케이션의 보조전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요구되는 키는 높은 신뢰성과 낮은 대기 전력, 작은 PCB 사이즈, 적은 부품 수, 로 코스트, 그리고 심플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홈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사용 기간이 10년에서 15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와 낮은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미터링 또한 15년에서 20년을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며, 팬 컨트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적은 부품 수로 컴팩트한 사이즈가 요구됩니다. FSL3의 벅 컨버터와 난 아이솔레이티드 플라이백 컨버터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FSL3는 하이볼테지 모스펫과 드라이버, PWM이 다양한 프로텍션들과 함께 머지되어 있습니다. 머지된 FSL3의 경우 디스크리트 솔루션 대비 퍼포먼스, 코스트, PCB 레이아웃이 쉬워져 디자인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SL3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토폴로지, 벅 또는 난 아이솔레이션 플라이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난 아이솔레이션 플라이백의 경우 벅 대비 퍼포먼스가 좋고 효율, 스탠바이 파워가 좋습니다. 그리고 IC 내부에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어 바이어스 와인딩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벅 컨버터로 구성할 경우 난 아이솔레이티드 플라이백 대비 회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FSL3 패키지의 경우 딥 7핀과 LSOP 7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핀으로 구성된 이유는 하이볼테지 핀 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안전 규격을 맞출 수 있고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FSL 306은 벅 컨버터로 구현할 경우 3W, 플라이백으로 구성할 경우 7W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FSL 336은 벅 컨버터로 구성할 경우 9W, 플라이백으로 구성할 경우 20W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 조건은 AC 85V에서 265V입니다. 대기 전력은 무브화 시 바이어스 와인딩이 없는 경우 AC 230V에서 120mW를 구현할 수 있고,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는 경우 AC 230V에서 25mW 이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SL3는 많은 프로텍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프로텍션들로 인하여 제품의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L3의 내부에는 컨트롤러 블록과
650V 센스팻이 머지되어 있습니다. 대기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라인 로드 시 그린 모드 동작을 하며 풀 로드 시에는 50kHz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온타임은 250나노세크로 피크 커런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바이어스 와인딩 없이 컨트롤러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커런트는 아주 작은 약 250 마이크로 암페어로 낮추었습니다. OCP 레벨은 FSL 306의 경우 0.45A로 세팅되어 있으며 FSL 336의 경우 1.64A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I 리밋 핀에 저항을 연결함으로써 이 OCP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텍션은 OLP 프로텍션, OVP 프로텍션, AOCP 프로텍션이 있는데요. 이 프로텍션들은 오토 리스타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IC 내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서멀 셧다운 프로텍션도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토 리스타트로 동작 시 내부 센스팻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리스타트 타이머를 650ms로 고정하였습니다. 이 펑션은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제품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펑션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C는 VDC 링크에서 들어온 전압이 드레인 핀을 통하여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내부에 오퍼레이팅 커런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VCC에는 약 10V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은 캐패시터, 세라믹 캐패시터를 연결하면 VCC 전압은 10V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가 있는 경우 외부 트랜스포머에 바이어스 와인딩 없이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가격적인 제약을 받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 컨덕턴스의 에러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급 변동 시 V 피드백 전압은 크게 변하게 되고 출력 전압은 오버슛 또는 언더슛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출력 전압을 보다 빨리 안정하기 위하여 에러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부하의 급변화에 관계없이 빠른 게인 특성으로 V 컴펜세이션의 전압은 상승하게 되고 이 상승된 전압은 게이트 컨트롤을 빠르게 함으로써 출력 전압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력 부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출력 전압은 떨어지게 되고 이때 V 피드백은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전압은 V 레퍼런스가 비교하게 되어 2.5V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에러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은 2배로 증가하게 되고 게인이 증가했을 경우 V 컴프에 차징되는 전압은 빨리 상승하게 되고 빨리 상승된 전압은 PWM의 듀티에 빠른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력 전압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부하의 변화, 라인 로드 또는 헤비 로드 시 아웃풋 리플을 줄여야만 합니다. FSL3의 경우 헤비 로드에서 라인 로드로 부하가 감소할 때 온타임은 고정되며 오프타임만 늘어나면서 프리퀀시 리덕션 동작을 하게 됩니다. 50kHz에서 20kHz까지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아웃풋 전압의 리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V 피드백은 맥스 로드 시 3V에서 부하가 감소하면 1.8V로 떨어지고 부하가 더 감소하면 0.8V까지 주파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후 부하가 더 감소하게 되면 즉
피드백 전압이 0.59V가 되었을 때 버스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0.65V일 때 버스트 모드는 풀리게 됩니다. 이처럼 버스트 모드의 히스테리시스 전압이 약 0.06V로 작기 때문에 아웃풋 리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FSL3는 내부에 센스팻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에 따로 센싱 레지스터 없이 커런트 리밋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펫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클별 커런트 모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스펫에 흐른 전류는 내부 센싱 레지스터를 통해 PWM 비교기에 전달되고 출력 전압을 센싱한 피드백 전압과 비교하여 듀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드레인 전류가 피크로 커지게 되면 프로텍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형은 오버로드 시 프로텍션 파형입니다. 입력 85V일 경우 265V 경우 오버로드 프로텍션 파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85V일 경우 아웃풋 쇼트 프로텍션일 때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프로텍션일 경우 전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IC는 스위칭을 멈추게 되고 멈추는 시간은 약 650ms가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류를 감지하여 프로텍션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스위칭을 멈추게 됩니다. 265V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85V와 같이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85V일 경우 아웃풋 쇼트 프로텍션의 파형입니다. 85V일 때 아웃풋 로드는 일정하게 동작을 하다 갑자기 쇼트하게 되면 드레인 전류는 커지게 되고 그때 다시 스위칭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OLP 딜레이 타임은 40ms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0ms 이후 과전류가 감지됐을 때 650ms 동안 스위칭을 멈추게 되고 다시 기동하여 스위칭 전류를 감지하고 다시 스위칭을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650ms 동안 모스펫이 오프하는 이유는 프로텍션 구간 동안 잦은 오토 리스타트 때문에, 즉 세팅 타임이 없는 경우 외부 VCC 캐패시터나 피드백 캐패시터에 의해 스위칭이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자주 스위칭이 일어나면 과도한 전류로 모스펫에 부담을 주게 되어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 제품의 신뢰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650ms로 고정하여 모스펫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게 됩니다. AOCP의 경우 트랜스포머가 쇼트되어 드레인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를 경우, 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웃풋 쇼트 시 전류가 급격히 흐르는 경우를 감지해 빠른 프로텍션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프로텍션 파형을 살펴보면 정상 동작을 하다 과도한 전류가 흘렀을 때 프로텍션이 들어가고 650ms 이후 다시 소프트 스타트를 하게 되고 전류가 감지되었을 때 다시 650ms 동안 스위칭을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파형은 이밸루에이션 보드의 아웃풋을 쇼트한 파형입니다. 아웃풋 쇼트 시 정상 전류로 동작을 하다 AOCP 세팅 전압보다 높게 되면 AOCP 동작을 하게 되고 게이트 온타임은 미니멈 온타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이트 미니멈 온타임이 작아야 이 피크 전류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OLP와 마찬가지로 650ms 이후 전류를 감지하고 다시 650ms 동안 스위칭은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오버볼테지 프로텍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볼테지 프로텍션은 VCC 전압이 VOVP 세팅 전압보다 높아지면 OVP 프로텍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발생된 신호 VOVP 세팅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OVP 시그널은 게이트 컨트롤에 프로텍션 신호를 주게 되어 스위칭은 멈추게 됩니다. OCP 프로텍션과 마찬가지로
650ms 동안 스위칭은 멈추게 되고 그 이후 재기동하게 됩니다. 피드백 오픈 루프 프로텍션은 IC가 제조 결함 또는 솔더링 결함으로 인하여 피드백이 오픈되고 피드백 전압이 0.5V 이하가 되었을 때 오픈 루프 프로텍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650ms 동안 스위칭을 멈추게 되고 그 이후 재기동하게 됩니다. 미니멈 온타임은 순간적인 피크 커런트나 낮은 아웃풋 전압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테크입니다. 미니멈 온타임이 작아야 순간적인 피크 커런트가 흘렀을 때 피크 커런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니멈 온타임은 TCLD, 커런트 리밋 딜레이 타임, 그리고 TLEB, 리딩 엣지 블랭킹 타임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FSR3의 미니멈 온타임은 200나노세크로 경쟁사보다 낮은 온타임을 가지고 있어 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SR3의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로는 FSR306 버컨버터의 회로도입니다. 페어차일드는 FSR306의 5V 1W, 10V 출력의 2.4V의 이벨루에이션 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앞에서 보여드린 회로도의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 실측값입니다.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는 경우, 즉 외부에서 VCC를 넣었을 경우 스탠바이 파워는 AC 230V 입력에서 약 24m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어스 와인딩이 없는 경우, 즉 외부에 VCC 입력이 없고 내부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내부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230V 입력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9mV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FSR3의 효율과 온도 특성 데이터입니다.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는 경우와 바이어스 와인딩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였는데요.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는 경우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스 와인딩이 없는 경우보다 온도 효율 측면에서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는 경우 최대 효율은 약 81% 이상이며 IC 온도는 워스트한 케이스가 43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바이어스 와인딩이 없는 경우 내부 하이볼테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과 온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율은 최대 효율이 약 78.7%를 보이고 있으며 IC 온도는 약 56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때 테스트 조건은 앰비언트 25도에서 측정하였습니다. FSR3의 리플은 그래프와 같이 100mV 이하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입력 85V, 265V, 85V, 265V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하였을 때 최대 100mV 이하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즉 다이나믹 로드 조건일 때 아웃풋 리플은 최대 720mV를 보이고 있습니다. 720mV로 과도 부하 시 트랜스 컨덕턴스 에러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2배로 증가되면서 빠른 응답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아웃풋 리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SR3의 EMI 컨덕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력 조건은 110V, 230V 두 가지 모두 측정하였고요. 출력 조건은 15V에 0.45A로 측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버리지, 피크 모두 충분한 마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내부 신뢰도 테스트 항목이며 페어차일드는 컨트롤러를 개발하였을 경우 이런 다양한 항목에서 1000시간 동안 신뢰도
특성을 보게 됩니다. 1000시간 동안 모든 항목에서 패스하였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L3의 EAS, 즉 하이 애벌런치 에너지인데요. 경쟁사 대비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EAS는 애벌런치를 넘었을 때 버티는 에너지인데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입력의 전압에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ESD 또한 경쟁사 대비 높은 값을 가지는데요. HBM의 경우 4kV, CDM의 경우 2kV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펄스 커런트 맥시멈 레이팅은 FSL 306의 경우 2.8A, FSL 336의 경우 12A 값을 가지게 됩니다. FSL 3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쟁사 대비 좋은 특성을 가지는데요. ESD의 경우 경쟁사 대비 CDM에서 500V 이상의 값을 더 가지게 되며 특히 EAS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경쟁사의 V 시리즈와 경쟁사의 L 시리즈와의 특성 비교표입니다. 신뢰성 특성 외에 또 차이나는 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미니멈 온타임 값이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경쟁사 대비 약 50% 이하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RDS는 역시 4옴, 18옴으로 경쟁사 대비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효율과 온도 특성에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커런트 리밋 값은 0.45에서 1.6A로 경쟁사는 픽스되어 있는데요. FSL 3 시리즈의 경우 외부 시정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밸루에이션 보드의 사진과 회로도입니다. 입력 반파 정류 회로를 거쳐 평활된 DC 전압은 FSL 306으로 스위칭하여 낮은 DC 전압을 얻을 수 있는 토폴로지입니다. 이밸루에이션 보드는 유저 가이드와 같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PCB 레이아웃 가이드입니다. PCB 레이아웃의 가장 중요한 점은 IC 주변의 컨트롤 컴포넌트는 IC 주변에 가까이 배치되어야 하며 그라운드 또한 IC 그라운드와 가까이 인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힐링 다이오드, FSL3의 메인 스위치와 이 프리힐링 다이오드의 파워링 하는 구간은 파워링 하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이 패스의 면적을 최소화해야 파라시틱 인덕턴스를 줄일 수 있고 파라시틱 인덕턴스를 줄여야 스위칭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회로는 Non-Isolated Flyback 회로인데요. 하이 볼테지 레귤레이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VCC 다이오드가 없어도 되며 피드백 또한 저항 2개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회로 코스트를 낮출 수 있고 컴팩트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컴포넌트가 낮아짐으로써 스탠바이 파워를 낮출 수 있으며 바이어스 와인딩이 있을 경우 약 16mW, 바이어스 와인딩이 없을 경우 41mW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SL3의 디자인 프로시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벅 컨버터를 디자인할 때 고려하는 일반적인 스펙은 입력 전압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입력 전압의 정류 방법, AC일 경우 하프 브릿지 또는 풀 브릿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전압의 범위,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아웃풋 레귤레이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된 값들을 가지고 파워 스테이지는 먼저 입력 전압을 고려하여 입력 캐패시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힐링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스펙을 결정할 수 있고 다음 인덕터의 리플 커런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값들을 가지고 FSL 306 또는 33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덕터의 L 값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아웃풋 캐패시터의 C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부의 디자인 순서는 피드백 레지스터 저항을 결정할 수 있고, 다음 컴펜세이션 컴포넌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런트 리밋 레지스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풋 캐패시터는 보기와 같이 입력 전압 범위와 정류 방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과 정류 방법에 따라 C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캐패시터에 수명이 긴 제품을 적용하면 제품의 시스템의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힐링 다이오드의 선택 방법인데요. 내압은 DC 입력 전압보다 최소 30% 높은 그레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DC 입력이 100V일 경우 다이오드의 내압은 약 130V 이상, 즉 150V 그레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힐링 다이오드의 전류 스펙은 출력 전류의 150%를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 전류가 1A일 경우 약 1.5A 이상의 그레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TRR을 갖는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타입을 선택하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터 디자인인데요. 인덕터는 작은 인덕터를 사용하면 좋지만 그에 따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작은 인덕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작게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와인딩 손실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단점은 모스펫의 스위칭 로스가 커져 FET 온도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니플의 피크 투 피크는 맥시멈 아웃풋 로드의 25%에서 45%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캐패시터는 아웃풋 니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니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ESR 특성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롱 라이프 타임 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은 일반적인 플라이백과 마찬가지로 RA 하이사이드 저항과 RB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FSL3 역시 마찬가지로 V 피드백의 레퍼런스 전압이 2.5V이기 때문에 RA, RB 플러스 RB 나누기 곱하기 2.5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펜세이션 디자인인데요. 이 컴펜세이션의 세 가지 시정수 CF1, RF, CF2로 컴펜세이션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수로 루프 게인의 특성을 좋게 할 수 있으며 이 값은 온라인 디자인 툴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런트 리밋 튜닝 방법인데요. FSL3의 리밋은 정해져 있지만 리밋 핀을 이용하여 I리밋 레벨을 간단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Rx는 보기와 같은 수식으로 결정되는데요. Rx를 줄이게 되면 이 I리밋 포인트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습니다. FSL3는 월드와이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었는데요. 홈 어플라이언스의 FSL336, 하이라인 입력, 로라인 입력에 싱글 아웃풋, 듀얼 아웃풋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설계되어 있고요. 회로 방식은 벅 또는 non isolated flyback, 그 외에 aux 파워의 벅 컨버터, 펜 컨트롤의 보조 전원, 커피 머신의 보조 전원 등 다양한 컨슈머 제품의 보조 전원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페어차일드는 많은 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FSL3 시리즈의 디자인 툴, FSL306, 336의 어플리케이션 노트, 엑셀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툴, 디자인 이그젬플 등 다양한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 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출력 사양들을 입력하여 인덕터 디자인,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
효율, 로스 분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계한 값들을 가지고 회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며 회로의 BOM 그리고 테스트 리포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 BOM 리포트도 오토로 계산할 수 있으며 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SL3는 두 가지 옵션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벅 컨버터 그리고 Non-Isolated Flyback 컨버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공정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파워를 잘 집적화할 수 있으므로 사이즈 또는 코스트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스탠바이 파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홈 어플라이언스 등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높은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디자인과 엑셀 툴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빨리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